오늘도 제 옆에는 변함없이 GSS의 이서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패턴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네. 이 패턴 분석, 제가 알기로는 과거의 주가를 분석해서 미래의 시장을 예측한다라고 얼핏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이 과거의 시장을 왜 알아야 하는 거죠? 예,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것은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 그리고 경제, 특히나 이 주식시장에서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의 심리가 주가에 많이 반영된다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가가 과열됐다는 것은 역시 사람의 심리가 흥분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침체되었다라는 것은 역시 좌절로 많이 침체되어 있다. 네.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사람 심리면에서 주가 흐름을 조사를 해보면은 예. 같은 흐름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그것을 또 현재 주가 흐름에 또 대비를 해보면서 그렇게 내일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최근 중국 긴축 문제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네. 이 증시 전문가들이 예전에 이 중국 시장이 급락했을 때 과거 상황을 찾아내서 미래의 상황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 중국 급락 때와 항상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현재 증시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관과 혹은 외국인의 그런 레포트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바로 이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때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락할 거다. 혹은 그 반대로 그때와는 지금 다르다 상황이. 그 반대로 지금 미국 경제 시장과 또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시장과 대입을 해서 그때와는 다르게 반등 국면이 더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이런 레포트가 나오는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을 봐야 되겠지만은 특히 경제 펀더멘털 같은 내용이 거기에는 또 중점이 되겠지만은요. 과거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현재 주가 상태를 또 대입을 해보면서 향후 주가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부할 패턴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과거와 우리나라의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와 또 더 후진국의 그런 비교 문제도 좀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증시 먼저 잠시 보시면서 우리나라 증시 또 어떻게 미래 주가가 될 것인가를 한번 먼저 패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이 먼저 나왔는데요. 히스토리 차트라고 합니다. 즉 예. 미국 시장의 역사를 나타내는데요. 19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그런 주가의 흐름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최근의 또 흐름을 보시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나왔냐면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유가는 최고가까지 치솟으면서 최근에 최고가까지 올라갔던 바로 그 전 단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또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바로 그때 연기금과 그리고 정시펀드 등 많이 들어보셨죠? 예. 2000년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행이 됐었는데요. 미국에서도 바로 이 70년대에 연기금과 정시펀드 등이 일어나면서 기관의 힘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은 것이요. 네. 60년대 말에 샷건이라고 해가지고 테마주 따라잡는 그런 프로 트레이더들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전후해가지고 그렇죠. 테마주 따라잡기라는 그런 매매 패턴이 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과거와 우리나라 2000년대 미국의 70년대 이렇게 해보면 비슷한 흐름이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도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다른데 이 주식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미국 상황과 2000년대 우리나라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고 주변 여건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그 나머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죠. 바로 이 부분 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그 사이의 주가의 흐름이 1000포인트였습니다. 미국도. 지금은 10,000포인트, 12,000포인트까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퍼센테이지별로 따진 로그 차트라는 것입니다. 일반 차트가 아니라. 근데 가만히 우리나라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1985년도부터의 우리나라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비슷한데요? 1000포인트 아래에서 400포인트, 500포인트 사이를 박스권으로 계속 두면서 근 30년 가까이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신 바로 이 부분을 또 확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가만히 보시죠. 이 부분과 우리나라의 이 부분. 비슷합니다.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제시했던 그런 내용적인 이유,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본다라면은, 예, 우리나라 주가지수 지금 14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 시장 역시 20년 가까이 1000포인트 아래에서 20년 가까이 박스권 횡보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주가 10,000포인트도 앞으로 기약해보자, 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아마 이 부분에서 한번 걸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또 많이 호응을 얻었었던 것이요. 작년에 베트남 펀드를 들면 어떨 건가 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특히 와우 TV와 함께 한국경제TV와 함께 같이 공동으로 했었던 행복투자 주식회사라는 행복투자 모임이라는 그런 강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베트남을 왜 설명을 했느냐? 우리나라의 70년대와 또 현재 상태가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20년, 30년 뒤인 우리나라 과거의 모습을 투영해 본다면 지금은 낮은 주가가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2배, 3배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의 70년대 흐름을, 선진국의 70년대 흐름을 가지고 간다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계열에 낀다라면 언젠가 10,000포인트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패턴이 나타났고 그 내용이 이렇게 된다라면 현재 여태까지의 모습과 비춰봐서 미래가 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또 마지막으로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사회적 이슈가 비슷할 때 주가의 흐름이 비슷하고 또 이 과거의 주가 흐름을 분석했을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패턴 분석의 원리이군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이요. 차트만 볼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확률을 더 높임으로써 내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트 흐름과 더불어 신문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때의 주가 흐름이 이랬구나 이것을 결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의 성공에 좀 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사회적 문제와 함께 주가 흐름을 예측해보는 것도 주가 거래를 하는데 주식 거래를 하는데 또 다른 즐거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패턴 분석, 이 패턴이라는 게 뭔지가 조금 감이 잡히지만 네. 정확하게 이 정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패턴. 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과연 패턴 하는데 무슨 말인가 모를 수도 네.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정한 형태나 양식 또는 유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생활 용어로는 또 어떻게 쓰는가 찾아봤더니요. 넌 생활 패턴이 나빠서 몸이 그렇게 안 좋은 거야. 예.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리고 동서양은 생활 패턴이 서로 다르다. 죄송합니다. 예, 사회책이나 있던데 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생활 양식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쓸 건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대강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주가의 흐름이 만드는 일정한 형태,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만약에 V자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삼각형 모양, 우습게 얘기하자면 고양이 모양이면 고양이 패턴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모양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과거의 차트인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주봉의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의 흐름인데요. 네. 가만히 주가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서 보니까 가만히 또 그 선을 보니까 역시 V자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V자형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년 1월부터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주가 흐름인데요. 가만히 이렇게 고점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점대도 일정합니다. 예. 그러면서 가만히 봤더니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은 삼각형 모양이다. 예. 삼각형 패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정한 형태가 나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또 갖다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 기억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이런 모양이 나와서 있었다면 미래에도 분명히 그런 모양이 나올 그렇죠.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 투자는 사람 심리가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나온다면 미래도 나올 거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 패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재미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붕어 모양의 틀에 붕어빵을 굽는다면 이 붕어 모양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틀에 주식의 흐름을 맞춰보는 것이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틀이 짜여졌다라면은
계속 주가 흐름 안에 그리고 주식시장 흐름 안에 비슷한 모양이 또 나오면 그 틀처럼 또 나올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또 이렇게 될 거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자주 활용하는 대표적인 패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는 또 어떤 패턴부터 시작을 할 건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면 주가의 흐름이 여태까지 그 반대 패턴으로 나온다라는 거 아직 기억하십니까? 반전 혹은 예. 전환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전형, 전환형 여러분들께서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팔 건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 바로 이 반전형, 전환형이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전환형이 나오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주가의 흐름은 일정한 추세를 타면서 가죠. 예.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 진행을 더 해나가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지속하는 지속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전형에는 상승 반전형, 그리고 하락 반전형. 예. 이렇게 서로 구분돼서 나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이름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승 반전형에는 V자형이 있고요. 그리고 W자, 그 쌍바닥이라고 그러죠. 예. W자가 있고, 그리고 N자형 패턴형이라고 해서 급등형 패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중바닥형, 다중바닥형 하면서 일정한 가격대에서 저점을 잡으면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그런 네.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원형바닥형 등이 있습니다. 예. 이 외에 여러 가지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하락 반전형 같은 경우에는 W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거꾸로 해놓으면 M자가 되겠죠. 그렇죠. 거꾸로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V자도 역-V자라고 해서 하나의 피리칭 같은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원형 천장형,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헤드 앤 숄더, 즉 머리 어깨형이라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요. 예. 대강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됐을 때 더 네.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 패턴이 나온다 해서 지속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삼각형, 쐐기형, 그리고 깃발형, 확대형, 다이아몬드형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좀 모양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좀 더 근접한 모양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다음 주에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모양과 닮았다라고 해서 하나씩 이름을 붙여놓은 거니까요. 기억하시기는 상당히 편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주 중요한 거 상승 반전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승 반전형은 역시 매수를 우리가 어디에서 할 그렇죠. 건가, 그리고 하락 반전형은 어디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의 매도 시점을 잡는 데 활용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참 많은 종류의 패턴들이 있는데요. 네. 저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매수 시점을 잡을 수 있는 상승 반전형 패턴일 텐데요. 네. 가장 먼저 대표적인 패턴이 V자형 패턴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V자 패턴형입니다. 예. 즉 하락 추세 후 급락이 다시 나와서 반등이라도 조이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이 V자다 해서 V자 패턴이라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가 차트를 한번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자형, 좀 전에 보신 그런 주가의 흐름인데요. 주가 흐름 자체, 전체적인 주가, 단기적으로 아주 짧게 보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큰 그림 안에서 그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근데 영어 알파벳 V자와 같더라. 해서 V자 패턴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머. 꼭 기억하시기 편하라고 제가 하나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뭔지 아시겠습니까? 로버트 태권브이 사진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요. 가장 큰 힘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주식시장에 좀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매도세의 나쁜 무리를 갖다가 물리치고 상승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한번 표현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요. 네. 로버트 태권브리의 가운데에 또 V자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V자, 즉 하락 이후에 반등을 주는데 세게 올라간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추세 반전 패턴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V자, 로버트 태권브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상승 전환 패턴형에서는 역시 가장 많이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기 편하게 그림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예. 단기로든 중기로든 일정의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하락을 나타내는 급락이 추가로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나오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기 편하게요. 공을 탁 던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튕겨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옆에서 보면은 V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만큼 올라간다. 바로 네. 그것이 V자형.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좋을 겁니다. 예, 네.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준비하신 차트 보면서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전에 제가 공이 탁 튀어 오른다. 네.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튕겨 오르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대덕전자의 최근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지금 오늘까지의 주가 흐름을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예, 일정한 흐름이 있은 이후에 한 번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단기적으로 더 하락폭이 늘려가면서 급락하는 하락 추세를 더 연장해가는 그런 흐름 안에서 네. 그게 반등을 이루는데 바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작게 여기도 단기적으로는 V자 패턴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예. 근데 크게 저는 보다 그랬죠. 네. 바로 이 패턴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이룬 듯 하다가 하락 폭을 늘렸습니다. 근데 그 하락 각도를 보시죠. 좀 더 깊숙한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추가적인 쭉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좌우로 대칭되는 그런 급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그 안에서 V자 형태가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 하락 각도가 점점 높여가면서 그 이후에 반등도 그에 대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로봇 태권브이와 비교하면서 V자 패턴형 강한 상승 반전을 나타낸다라는 네. 것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V자형 패턴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에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추가 하락이 각도가 더 깊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락 각도가 더 깊고 하락 속도가 더 깊고 그리고 하락폭이 더 깊을수록 반등이 더 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공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은 그 반등도 높게 오르겠죠. 네. 낮은 데서 떨어뜨리면은 네. 낮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하락이 크면은 그에 비례하는 반등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도 크게 나올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차트를 준비해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SK의 과거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 앞부분에 하락 추세도 좀 더 있었는데 거기는 좀 잘났고요. 네. 그 이후에 주가 흐름 역시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갭도 났습니다. 하락 갭도 예. 났고 그 이후에는 가만히 보시면 이게 소위 점하한가, 하락의 막바지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점하한가도 났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흐름 보시죠. 바로 공이 튕겨 오르듯 바로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을 볼 바로 수가 올라왔네요.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V자 패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하락 마지막 부분에 하락폭이 클수록 예. 반등의 힘이 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 하락폭 각도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또 한 번 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 같군요. 비교를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준비를 한 자료 중에서 잠시 전에 보신 차트 먼저 잠시 보시겠습니다. SK의 과거 차트. 하락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후에 그 각이 좀 더 깊숙해졌고 네. 그 이후에는 더 깊숙해졌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튕겨 오르면서 중간에 잠시는 쉬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바로 튕겨 오르면서 치솟는 이런 주가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예. 다른 그림을 하나 또 보시죠. 과거의 대한항공의 차트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아까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락 각도가 더 깊숙해지는 것은 맞는데 아까는 점하한가까지 나오는 네. 투매 국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숙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주가 흐름 전체적으로는 V자처럼 보이기는 하죠. 네. 그런데 한 번에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중간에 이만큼이나 쉬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각도가 더 깊고 하락폭이 더 깊을수록 바로 V자로 올라오는 강도는 더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앞부분에 하락 각도 더 깊숙하다라는 거, 예. 더 그리고 많이 하락했다라는 거, 그러면 네. 바로 튕겨 오르는 각도도 이렇게 크다라는 거, 그 네. 뒤에는 역시 차이가 있었다. 여기서 밝혀졌겠죠. 네, 그런데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것, 이 예. 거래량이 그 예. 전의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나요? 좀 아주 정확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하락을 했을 때 점차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후에 예. 거기서 V자 반등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늘어야
이 그렇죠. 반등이 의미가 있는 V자 반등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요, 주가가 이전 고점을 지나면서, 즉, 네. 아까 보신 차트에서 일정 부분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네. 부분, 앞에 저항대까지 해서 다시 꺾여나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거기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래량이 또 숨어 있는데요. 네. 거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앞에보다 늘어난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 여기에서는 저항이 아니라 돌파까지 할 수도 있겠구나 예.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또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림을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신성예지라는 종목의 과거의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을 그어놨습니다. 일정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정 추세 안에서 그 이후에 막바지 국면을 나타내는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역시 네. 각도가 쭉 그리고 하락폭도 더 깊은 하락이 네. 나왔죠. 근데 거기에서 한번 보시죠. 거래량이 점차 줄었는데 쭉 늘어나는 그런 하락 막바지 국면에서도 거래량은 더 줄어나는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주가 반등을 보이는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V자 반등으로 어느 선까지는 올라가겠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이 아까 차트와는 좀 다른 것이 아까 차트는 이 하락 막바지 국면 바로 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의 비밀이 잠깐 있다 그랬죠. 예. 여기에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그 부분에 거래량이 더 나타난다라면은 이 부분 저항대도 돌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 증거를 바로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하락했던 주가가 다시 오른다는 것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이 오른다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네. 왜 갑자기 급반등하면서 이 V자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인위적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세력이라는 그런 주체가 매수체가 등장하면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떨어뜨리면서 막바지 투매 국면까지 나오면서 예. 더 개인 물량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위적인 흐름도 가능은 한데요. 네. 어찌됐든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추세 하락이 생기면 막바지 급락 시에는 거래량이 만약에 네. 거래량이 없다라면은 네. 이것은 투매까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네. 나온 물량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매 국면까지 나와서 거래량이 없다, 거기에서부터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역시 이미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네. 반등하는 일정 구간까지는 매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급한 매물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과시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가와 이동평균선 시간에 뭐 한 2주 전인가 한번 공부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거기에서 주가는 이동평균선과 멀어지면은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은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격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일정 하락이 있고 거기서 갑자기 급속한 하락이 나왔으면 주가는 이동평균선과 더 멀어지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격도는 더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자연적으로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도 나올 수도 있다는데 바로 이 부분이 자연적인 겁니다. 자연적으로라도 되반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더군다나 거래량이 앞에 떨어질 때 없었다라면은 네. 역시 이 대반등은 아주 쉽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거. 하락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네. 반등, V자 반등 시점부터 거래량이 살아난다. 이것은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V자, 즉 하락이 시작된 고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런데요. 이 투자자들, 이 주식 거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 네. V자형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디서 이 매수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겠죠. V자 패턴. 예, 분명히 V자.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서구 네가 말한 것처럼 하락을 했어. 그런데 어디에서 내가 잡으면 될까? 가장 예. 궁금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하나씩 더 설명을 드리죠.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차트인데요. 바로 어저께 공부한 겁니다. 아일랜드 갭을 공부를 했었죠. 네. 예, 아일랜드 갭. 하락을 하는데 투매 국면까지 이루어지는 갭이 뚝뚝 떨어지면서 갭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정한 주가 흐름이 나타난 뒤에 그 다음날 바로 갭자리를 갭으로 돌파하면서 예. 섬이 뚝 떨어진 거 서해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하락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나왔습니다. 뚝 떨어진 섬이 나왔고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면서 주가는 올라갑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국면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접근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동그라미 한 섬에서요? 아니죠. 그 다음날
갭이, 갭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면은, 요것이 아일랜드 갭이 될 수도 네.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매수 접근을 해야지. 네.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예, 두 번째로, 예. 잠시만요. 제가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차트 하나씩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먼저 어제 배웠던 아일랜드 갭이 나타났을 때 이 매수 기회다라는 예. 첫 번째 설명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차트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가능성, V자 가능성도 가장 높은 거니까 꼭 기억하시라는 걸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요, 과거에 캔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었죠? 예, 망치형입니다. 일정 네. 하락이 나왔고 투매 국면까지 나와서 거래량이 실린 망치형이 나오면은 추세 전환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했는데 차트를 예.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죠. 일정한 그런 추세 하락 국면, 막바지 국면에 이렇게 거래량이 생기면서 예, 망치형이 났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종가상이라도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 주가 흐름, 매수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동반된 하락 추세 안에서 거래량이 동반된 망치형 다시 네.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아래 꼬리가 긴 망치형 캔들이 나타난다면 매수세가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위 세력이 등장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부분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거래량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가 달린 망치형, 그것은 새로운 세력, 매수세가 등장했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준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변곡점인데요. 네. 그 부분을 또 차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진해운의 과거의 또 주가의 흐름인데요. 예, 추세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뚝 떨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투매 국면에 나오는 막바지 하락 국면. 예. 거기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네. 여기에서 5일선이 만약에 5일선이 급속한 하락한 이후에 우리는 어디서 매수 찬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가만히 보면은 망치형도 아닙니다. 예. 밑꼬리는 달았는데 망치형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서 잡아야 되느냐? 역시 5일선이 돌아서는 이런 국면. 이것을 바로 변곡점이라고 했었죠. 예. 충분히 매수 기운은 줍니다. 바로 요 5일선이 돌아서는 이 변곡점 자리에서 5일선 변곡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접근을 한다라면 좀 전에 그림 보신 차트처럼 상승 국면을 한번 탈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매매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전에 배웠던 이 변곡점, 이 최하한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V자형 패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건가요? 예, 궁금하게 해드리려고 안 가르쳐드리고 싶은데요. 예, 상승 전의 한형에 더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두 가지를 패턴을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GSS의 이서구 대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초탄탄 눈높이 증권은 매주 금요일에 방송이 없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주말에 지난 시간 배웠던 갭과 또 이 V자형 패턴에 대해서 복습하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